2025 메이저리그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라고 한다면 이정우와 김하성, 김하성, 이정우가 될 것이고, 노력 끝에 결과를 낸 배지환도 있습니다. 배지환은 시범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로스터에 진입을 했습니다. 키움에서 활약한 후에 다저스의 러브콜을 받아들인 김혜성은 타격폼을 수정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마이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개막이 되었는데 한국 선수 중에 개막전 출전한 선수는 이정우가 유일했습니다. 이정우는 시범 경기 초반 잘 나가다가 허리 부상이 의심되면서 주춤했는데 최종 3화를 넘기지 못한 채 시범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정우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정우는 멜빈 감독에게 붙박이 3번 타자였습니다. 이정우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포스팅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1억 1,300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1년에 200억이 넘는 연봉 계약입니다. 팀 내에서도 에이스급 대우라고 보면 됩니다. 역시나 개막전에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의 중견수 3번 타자로 나서게 되었고, 타순을 보면 라몬테 웨이드, 윌리 아다메즈, 이정우, 맷 체프먼, 라모스, 패트릭 베일리, 윌머 플로레스, 야스트렘스키, 피츠제럴드, 투수는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 로건 웹이었습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신시내티의 투수는 하필 헌터 그린이라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알아주는 파이어볼로였습니다. 이 선수는 최고 구속 104마일, 그러니까 구속이 170km까지 나오는 선수인데 0점을 맞추려고 99마일을 던지는 무시무시한 투수입니다. 점점 제구력도 받쳐주면서 지난 시즌에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타자들에게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과연 KBO보다 평균 4, 5마일이 높은 투수들의 공 빠르기를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강속구를 잘 치는 한국 타자는 추신수, 캉, 이대호, 최지만 정도입니다. 이정우도 지난 시즌에 5월까지 타석에 들어서면서 강속구 대응에 애를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올 시즌 시범 경기 때 97마일의 공을 잡아당겨서 홈런을 치긴 했지만 정규 시즌에서 나올 에이스들을 상대로는 이 강속구를 대응하는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올 시즌 예상 성적이 타율 2할 8푼 7리, 11홈런, 73타점, 2루타 32개, 출루율은 3할 4푼 3리로 예상했습니다. 이 예상 성적이 정규 시즌 그대로 반영된다면 정말 대단한 성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신수가 16시즌 동안의 평균이 2할 7푼 5리였거든요. 1회 초에 1, 2번 타자들은 헌터 그린의 구위에 완전 제압당하면서 힘없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초구 99마일을 던지고 100마일을 연속으로 뿌려대니까 살짝 겁먹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후에 주자 없이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고, 헌터 그린은 초구를 강속구가 아닌 백도 슬라이더를 선택하면서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정우는 아마 빠른 공에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구째에 그린은 101마일의 빠른 공을 던졌고, 이정우도 노린 듯이 휘둘렀는데 파울이 되었습니다. 101마일의 공을 보더라인에 걸쳐서 저렇게 낮게 보내면 진짜 오타니도 쳐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구째 헌터 그린의 또 100마일의 공이 이번에는 보더라인 끝에 바깥쪽으로 그대로 꽂히면서 이정우가 맥없이 스윙하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와, 메이저리그 쉽지 않죠. 이렇게 이정우의 개막전 첫 타석은 3구 3진.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헌터 그린의 투구는 거의 디그롬급이었으니까요. 이대로면 7이닝 무실점도 가겠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로건 웹이 실점들을 하면서 시작부터 2점을 내주고 시작했고, 이정우는 4회에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아다메스가 우익스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면서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정우가 1번 타자라는 마음으로 출루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헌터 그린이 3회까지 삼진만 6개를 만들고 진짜 기세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개막전부터 완봉패 당할 느낌이었다니까요. 이정우는 1회와 같이 초구를 지켜봤습니다. 투수들이 상대의 타자들을 분석을 한다면 이정우는 까다로운 타자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선 정확성이 최정상급이니까 더 신중하게 투구할 수밖에 없죠. 이후에 이정우는 헌터 그린의 공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보더라인에 걸치려는 투구들이 실패를 하면서 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1회 때와는 완전 달랐습니다. 이정우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이제 출루를 하게 되었습니다. 팀의 두 번째 출루였습니다. 이 출루는 진짜 안타와 맞먹는 거죠. 이제 거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타 한 방이면 한 점이라도 추격할 수 있게 되죠. 믿었던 체프먼이 힘없이 물러났고, 이제 5번 타자 라모스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기록으로 볼 때는 KBO에서 뛰어야 할 선수였는데 연봉도 100만 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는 초구를 던지기 전에 이정우를 경계하면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확실히 이정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정우가 나가니까 헌터 그린은 폼도 수정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보니까 점점 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개의 공을 던지게 하면서 계속 파울로 응수했습니다. 야구는 멘탈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투수에게 더 그렇습니다. 우선 짜증이 나죠. 심리적 압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구속도 살짝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구째 강속구를 낮게 제대로 던졌는데 라모스가 밀어치더니 우익수가 점점 물러나면서 그대로 홈런이 되었습니다.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순식간에 3대2로 추격을 하게 되었죠. 헌터 그린이 너무 잘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4만여 관중들도 예상 못한 듯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양팀은 서로 점수를 내지 못했고 이정우는 3타석 2타수 무안타 상황으로 이제 9회 말 타석에 들어서게 되는데 투수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9회에 1점만 내도 연장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이번 이닝으로 역전하면 더 좋겠죠. 신시내티는 마무리 투수가 나왔는데 헌터 그린보다 구위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빠른 볼이 95마일로 이정우가 눈 감고도 칠 수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선두타자 아다메스가 삼진으로 물러났고 이정우는 투 스트라이크 노볼로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정우는 연속으로 볼을 3개를 골라내더니 8구 만에 볼넷으로 출루를 했습니다. 이러면 4회와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정우가 득점을 하게 되면 동점이 되니까 이정우의 출루와 득점은 정말 팀에게 큰 보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체프먼이 시프트를 뚫는 안타로 이정우가 빠른 발로 3루까지 진루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흐름으로 확실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 타자 포수 베일리의 연속 안타로 이정우가 동점 득점을 올리게 되면서 대반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3점 홈런까지 바로 나오면서 이 경기를 역전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원정 경기였고 일방적으로 신시내티가 누르는 경기로 보였는데 결과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이정우도 정말 해맑게 기뻐하는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멜빈 감독은 이정우는 긴 공백에서 돌아왔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볼넷을 얻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스윙하는 것을 예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볼넷도 컸다. 그는 치고 싶어하고 3번 타자로서 팀을 돕고 싶어한다. 그러나 가끔은 볼넷도 중요할 때가 있다. 오늘 그 모습을 2차례 보여줬다. 그러면서 라모스의 홈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전 홈런을 쳐서 한 점 차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상대 선발에게 많은 공을 던지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덕분에 5회 이후에 상대 선발이 강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헌터 그린을 11개 공을 던지게 하면서 홈런이 나왔고 9회에 이정우도 8개 공을 던지게 하면서 투수를 힘 빠지게 만든 것도 매우 컸습니다. 이정우가 치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팀만을 생각하면서 출루에 집중한 것을 알아주고 있네요. 비록 안타를 만들지 못했지만 첫 경기 2득점 원정에서 팀 역전승이면 시작이 매우 좋다고 봐야겠죠. 이정우가 자이언츠의 중심으로 다저스의 대항마로 좋은 활약하길 특히 다치지 말고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